오늘의 억울합니다. 두 딸과 사라진 아내, 아이를 찾고 있는 남성이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두 딸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한 주한 씨를 만났습니다. 5년하고도 한 3개월 정도 지금까지 못 만나고 있으니까 그 자녀를 만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마저 강제로 지금 박탈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한 씨에겐 무슨 일이 있던 걸까요? 2013년 IT 개발자로 일본에 간 주한 씨. 일본 영주권을 가진 한인 여성을 만나 결혼했는데요. 보통의 커플처럼 알콩달콩한 그런 느낌도 있었고 다 장점들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랑 이제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 후 3살 터울에 두 딸도 얻었습니다. 화목했던 가족. 그런데 5년 전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잠적했다고 합니다. 2019년 7월 9일 아내와 아이들은 밤이 늦도록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는데요.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사라진 것입니다. 아이도 같이 안 돌아오고 있어서 제가 무슨 문제가 생긴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이제 실종 신고를 그때 처음에 했었습니다. 안전 확인되었으니까 그 아내한테 연락이 오는 걸 한번 집에 돌아가서 기다려 봐라. 가족이 돌아오지 않자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주한 씨. 경찰은 아내와 연락이 닿았지만 기다리라는 답변뿐이었다고요. 아이들을 찾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아내나 아이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을까, 이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해본 것 같은데요. 일본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2019년 대한민국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고요. 행방불명됐는지도 모르는 상태라 빨리 찾아야 돼. 행방불명이 됐든 아니면은 가출했는지 모르잖아요. 지금 이혼을 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전혀 준비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알아야. 두 딸을 찾기 위한 민형사소송 모두 소용없었습니다. 일본에선 희망이 보이지 않아 한국을 찾았는데요. 그렇게 아내와 아이의 행방을 찾던 2020년 12월 일본 법원에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한국에 있었고 코로나 때문에 일본에 입국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없는 동안 이혼을 이제 진행을 해서 주장하는 내용이 다 맞다라고 해서 이제 판결을 내려고 이제. 일본 영주권자인 한인 아내가 낸 이혼 소송. 일본에서 재판이 시작됐습니다. 아내는 주한 씨에게 가정폭력을 당했다고 주장했는데요. 주한 씨는 정신, 언어적 폭력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고 오히려 아이 엄마가 아이를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정서적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걸 이제 어떻게든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주한 씨는 항구장에서 아내가 두 딸을 데리고 잠적하기 전까지 화목했다며 자신은 결백하다고 주장합니다. 심지어 아이 엄마는 객관적인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했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이혼 소송에서 정서적 가정폭력을 당했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하고는 있지만 이에 관련된 적절한 입증 자료가 제출된 바는 없습니다. 재판상으로 판단하기에는 가정폭력이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한 명확한 증거 자료가 사실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남편이 가정폭력을 한 적이 없다라는 그 남편의 진술이 더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주한 씨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이혼 판결이 났습니다. 답답하네요.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박탈당한 주한 씨. 올해 1월 아이 엄마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으로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한국 경찰도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받아주지 않았는데요. 주장하는 정서적 가정폭력이라는 것 자체로 이혼 판결까지 난 것도 억울한데 이제 경찰이나 검찰들 단순한 그 가정사로 생각하려 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던 올해 1월 5년 만에 아이 엄마와 연락이 닿았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며 삶을 비관했다는데요. 주한 씨는 아이의 안전이 걱정됐다고요. 그 월세가
계속해서 밀리는 바람에 뭐 생활이 힘드니까 좀 도와줬으면 한다. 일단은 만나야지 돈을 이제 줄 수 있다. 두 딸을 만나고 싶다면 약 460만 원을 보내라는 겁니다. 날짜랑 장소만이라도 정하면 돈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안 정하면 저도 이제 보내주기가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직접 이제 만나면 50만 원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많은 10배라도 많은 돈을 바로 줄 수 있었는데요. 아이 엄마는 돈을 요구하며 아이의 근황을 알려왔다는데요. 아이와 만나게 해달라고 하자 다시 잠적한 아내. 부모에 의한 자녀 탈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 부모가 또 다른 부모와의 협의나 고지 이런 거 없이 아이를 일방적으로 데리고 어디 잠적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거든요. 이런 현상은 아동 인권에 반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아동 학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애들을 데려간 다음에 협상을 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는 중범죄로 여겨지지만 일본과 한국에서는 아동 탈취의 개념이 생소한데요. 6월 한국 검찰은 아이 엄마를 미성년자 약취 유인 혐의로 재수사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저희는 확인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 사안의 경우에는 일본에서 소송이라든지 이런 게 진행되고 있는데 일본의 법제하고 좀 충돌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빠의 권리가 제대로 지금 보장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희망을 얻었지만 언제 아이들을 되찾을 수 있을진 모릅니다. 서울 도심에서 러닝머신 시위를 이어간 미국인 존 씨. 2022년 미국과 한국에서 양육권 등 소송에 승소했지만 자녀를 데려갈 수 없었습니다. 자녀 뜻에 따라 반환 거부한다는 대법원 예규로 국제사회까지 문제가 번지자 올해 초 해당 조항을 삭제하며 4년 만에 아이들을 데려갈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두 딸을 만나게 될 날을 아빠는 간절히 기다립니다. 못 만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이 되게 돼서 아빠로서 너무나 미안하다. 조만간 만나게 될 거니까 절대로 희망을 잃지 않기를 바랄게. 5살이던 첫째가 이제 10살, 첫 돌을 보낸 둘째가 7살이 됐습니다. 주한 씨와 두 딸 사이에 비어버린 시간은 과연 누가 보상해 줄까요?